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새로운 소득 통계 작성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는 2018년 11월 1일자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라고 하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통계청 복지통계 과장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이란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개별적 상품과 서비스. 여기에서 사회적 현물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social transfers in kind. 이때 kind는 대문자 K를 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것을 이번에 작성하면서 6개 부문을 포함시켰는데 그 6개 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의료,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장학금, 기타 바우처. 여기에서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VOUCHER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통계청이 발표하기로 기타 바우처에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10개 사회보장 서비스를 포함시켰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자료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중간 제목 정도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볼 것입니다. 자료는 소개해 놓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입니다. 이것은 통계청 자료 2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 교육에 포함되는 것이 만 3살에서 5살까지의 누리과정의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번에 포함시킨 것은 사립학교는 제외시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전반적인 이러한 학생교육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출하는 일체의 비용을 새로운 소득 통계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국민이 소득이 증가했다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일반 학교 교사, 대학의 강사,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학교에는 그 이외의 교원들도 많이 있죠. 결국 전체 교원에게 나가는 인건비 총액, 거기에 또 정부가 지출하는 교육 지출비 전액, 이것을 합한 것이다. 그렇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대학에서 대학 교수가 월급을 받습니다. 그 월급을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대학 교수인 것이죠. 그러면 교수가 받아간 그 돈은 누가 소득을 취득했다고 기록이 되느냐 하면은 학생의 아버지에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학생 아버지가 소득을 취득했다. 여러분이 좀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발표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런 식의 소득 통계 수법, 이것은 수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왜곡시키는가?
키를 재기로 해봅시다. 그래서 대학생 이하 만 3살까지 거꾸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 사이에 있는 자녀가 있는 국민은 현재 키가 100입니다. 대학생 이하 만 3살까지의 자녀가 없는 국민은 역시 키가 100이라고 해둡시다. 이것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준입니다. 이래놓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소득의 키를 재자 그러면서 대학생 이하 만 3살까지의 자녀가 있는 국민에게는 밑에다가 의자를 받쳐주는 겁니다. 높이 20cm짜리 그리고 키를 재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의자를 받쳐준 사람에게는 의자 높이만큼 그냥 플러스가 되겠죠. 이것은 키를 잴 때 눈금자를 서로 다른 것을 쓰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비유할 수 있는 또 설명할 수 있는 예는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키를 재놓고 양측의 키를 비교해보자. 의자를 받쳐주기 전보다 의자를 받쳐주고 났더니 의자 위에 올라선 자의 키가 20cm 커졌더라. 이것이 무슨 우문이고 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통계 왜곡입니다. 국가 통계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의료 분야입니다. 통계청 자료 23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의료에서 새롭게 소득으로 잡은 것이 무엇이냐? 국가가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요양급여 총액에다가 의료급여제도에서 기관부담금 총액을 합한 그것이 전부 혜택받는 국민에게 새로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통계를 잡겠다. 이런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보험하고 지역보험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지요. 그것이 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국민의 돈으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달리 설명을 합니다. 앞에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잊어버리자 하는 것이지요.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푼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양급여를 받은 것은 국민 개인이 돈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소득으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되면 병원 치료를 많이 받은 국민은 돈을 더 많이 번 것이 되겠죠. 그리고 소득도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고집을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소득 5분위 방식에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눈다고 했을 때 4분위와 5분위의 경우에는 앞에서 보았던 교육에서 발생한 소득, 이번에 살펴본 의료에서 발생한 소득, 이 소득 증가분이 액수가 많겠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세해야 하지 않겠느냐, 세금을 걷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뿐 아니라 지나간 것들, 과거에는 이것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았으니까 지나간 부분도 전부 세금 추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받은 것이 돈 번 것이다.
그러면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돈 못 번 것이지요. 그런데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학 교육을 못 받은 국민은 돈 벌 기회가 강제적으로 국가 교육 시스템 때문에 박탈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이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을 일정 수만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는 못 들어오게 하지요.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해서 대학에 못 간 그 국민들은 소득의 기회가 박탈당한 것이다. 국가 제도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하는 주장 역시 나올 수 있을 듯 합니다. 의료와 관련해서 요양급여 비용하고 의료급여 기관 부담금, 이것으로 누가 돈을 받아갑니까? 의사, 제약회사, 병원, 그들이 돈을 벌지요. 그들이 돈을 받아갑니다. 앞에서 대학 교수의 예하고 동일하게 의사가 월급을 받아갑니다. 돈은 의사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액수는 환자가 소득으로 취득했다고 통계청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회사원 A씨가 있고 그의 아내 B씨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 통계청의 설명,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새로운 소득 통계 방식, 그것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회사원 A씨는 현재 용돈이, 한 달 용돈이 40만 원입니다. 점심 식비하고 교통비, 그리고 가끔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그것을 합해서. 그런데 그의 아내 B씨가 곰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러한 새로운, 그들의 이러한 정책에 힌트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의 아내 B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남역 부근에서 밥 한 끼를 먹으려면 10,000원 정도 든다. 그러면 30일이면 30만 원이다. 그런데 내 남편은 매일 아침과 저녁을 집에서 먹는다. 그러면 30일이면 60만 원으로 환산할 수 있다. 남편이 회사에 나가는 것은 주 5일 근무이기 때문에 한 달에 대략 21일 정도 근무를 한다. 그러니 그가 필요한 점심 식비는 총 21만 원 정도면 될 것이다. 현재 내가 남편에게 용돈을 40만 원을 주고 있고 매일 아침과 저녁 그렇게 해서 현물로 용돈을 60만 원 이상 주고 있다. 어떤 날은 점심도 주고. 그래서 적게 잡아도 내 남편의 용돈은 이제 10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1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용돈을 50% 삭감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2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B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은 현금 20만 원에다가 현물 용돈이 60만 원 이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용돈이 80만 원이 훨씬 넘는다. 이 정도면 대단히 용돈을 많이 주는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회사원 A씨는 어떻게 되는가? 그는 20만 원 용돈으로 교통비 내고 나면 점심을 못 먹습니다. 점심을 굶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새로운 소득 통계 수법이 보여주는 국민의 삶인 것입니다. 이번 통계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역시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돈 번 것이다. 그것을 소득으로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료 2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은 정부의 혜택을 받은 것이고 그 혜택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그것을 소득으로 통계에 넣겠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서울주택도시공사 이런 곳의 임대주택 그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 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임대주택과 유사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주택의 전세 가격을 계산을 합니다. 먼저 찾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임대주택에 있으니까 월세로 있겠죠. 그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두 금액 사이의 차액을 돈 번 것이다. 그렇게 통계에 넣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다시 확인을 해보기로 합시다. 통계청이 일반 임대아파트 101호를 찾았습니다. 거기의 전세 가격이 20평 전세 가격이 3억 원이라고 해둡시다. 그러면 임대아파트 101호 여기도 20평이고 그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상적인 전세 가격이 매겨집니다. 전세 3억 원, 20평 임대아파트의 전세 3억 원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내고 있는 임대료를 전세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것이 2억 정도 된다고 해보면 그러면 이 임대아파트 20평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오늘 갑자기 소득 1억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그렇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것을 소득으로 통계에 넣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좀 이러한 통계가 불확실한 까닭은 앞의 기준이라든지 하는 것을 다 떠나서 만일 일반 아파트 101호의 전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임대아파트 101호는 자동적으로 소득이 증가해버립니다. 그곳에 소득이 증가할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제로 증가하는지 사실 임대아파트는 전세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예 형성되지 않는 것을 가상으로 통계청이 부여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통계 기록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통계청의 새로운 소득 통계 방식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사기치고 있다. 그것이 정말인지 직접 한 예를 가지고 검증을 해보기로 합시다. 이제 여러분은 임대아파트 101호의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죠. 그렇게 은행에 가서 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그 소득 통계 자료를 제시합니다. 임대아파트 101호는 여러분이 3억 원의 소득이 있다. 그러니까 1억 원의 소득이 있는데 3억 원 가치가 있는 3억 원 전세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국가기관, 문재인 청와대의 담보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3억 원 전세 가치가 있다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인정했다. 그러니 1억 원만 빌려달라. 이렇게 대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원을 빌릴 수 있을까? 아마 제정신인지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사기꾼 취급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사기치고 있다 하는 우리 국민의 말은 일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가짜뉴스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 그들의 통계청 그들의 이번 외국 통계 작성 수법 이것은 선을 넘은 행위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